지금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돼 있거나 아니면 될 예정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두 사람에 대한 여권 사람들의 공격이 지금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야, 저런 것까지 트집을 잡는가? 정말 생트집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별걸 다 문제 삼고 있고, 근데 그것들이 정말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선 그 공격의 양상을 보고 이 양상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제가 국민들을 다 일일이 만나본 건 아니지만 한 번쯤 그걸 짐작해보고 저희 그 정치부 기자의 감각으로 한번 짐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이죠, 이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지 않은 선례로 남아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도모할 수 있겠다 싶은 걱정이 있다.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감사원의 경우 대통령이 한마디도 언급한 거 없고 철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했는데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퇴하는 것이라 아쉽기도 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6월 28일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최재형 전 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사표를 수리해가면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밝히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 말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이철이 정무수석이 얘기한 게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 자리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도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요, 감사원장에 취임할 때 그 감사원장 자리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도모하려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정치적 중립성을 흔든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우선 지금 현재 민정수석인 사람 있죠? 김진국. 이 사람이 직전에 감사원의 감사위원이었습니다. 제가 감사원을 좀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실상 감사원을 거의 좌지우지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뭔가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경제성 조작, 이 감사도 계속해서 발표가 미뤄지고 수사 의뢰를 못하고 한 것이 바로 그 김진국 감사위원의 영향이다 하는 것은 제가 감사위원들하고 감사원 사람들한테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 자기 편인 감사위원을 하나 박아놓고서 그 사람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사실상 감시하는 노릇 비슷한 걸 시킨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그리고 나서 그 역할을 거의 다 했다 싶으니까 이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부터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 다음에 김호수 현재의 검찰총장, 그 사람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고 김진국 감사위원이 있는 상태에서 김호수 감사위원을 임명하려고 2번씩이나 압박을 했습니다. 김호수 현 검찰총장 어떤 사람인지 검찰에서 이미 다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편 친정권 검사 출신 또는 친정권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이런 걸 바로잡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라고 결심을 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중립성과 독립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했다고요? 그러면 왜 김진국 감사위원을 임명했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김호수 검찰총장 같은 사람을 감사위원회, 친정권 검사를 감사위원에 임명하려고 했느냐 하는 부분이 중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려는 것이었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아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그때 반박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때 이제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겠죠. 이철이 수석 말이 맞느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말이 맞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철이 수석은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 약탈, 권력 사유화 이런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 선거는 정당에게, 후보들에게 맡겨야 될 일이다. 대선 주자에 대해 청와대가 대통령 곁에 있는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좋지 않은 선례, 그거는 결국 감사원장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라고 이런 사람을 임명해놓고서 그 정치적 중립성을 흔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공방이 있을 겁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약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된다면 이런 여권의 공격에 대해서 반드시 반격이 있겠죠. 아마 출마 선언문에도 그게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자, 이철희 정무수석이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거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얘기한 왜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자기가 지키지 못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입장을 두 가지를 놓고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중립 물음표. 얼척없다. 얼토당토 않다. 이런 주장이죠. 정치인 윤석열은 새로운 모습이 아니다. 검찰총장 윤석열 속에 이미 있었던 모습이다. 총장 임기 동안 숨기느라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기 전에 민정수석을 하면서 윤석열, 최재형 둘 다 검증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주장대로라면 이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그 속에 정치를 하려는 욕심을 한껏 품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인데, 그렇다면 검증 때는 뭐 했습니까? 속에, 물론 뭐 속을 사람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그동안에 온갖 뭐 조만대장경이라고 해가면서 그 바른 말을 SNS에 쏟아냈던 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사람이, 자,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 검찰총장의 마음속에 정치를 하려는 욕구가 있었고 원래부터 정치검사였다라고 한다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는 다면평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만약에 그런 검사였다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을 하든가 아니면 검찰총장에 발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었는가. 그러면 결국 자기가 검증을 잘 하지 못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 윤석열도 잘못 보고 최재형도 잘못 봤다. 이 부분을 본인이 먼저 고백을 하고 나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니 참 황당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상당한 정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원래부터 정치검사였고 원래부터 정치적 중립성은 지킬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검증한 조국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능한 사람. 자기의 무능을 먼저 고백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윤건영 지금 민주당 의원은 또 뭐 공격을 하다가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기에 맞지 않는 옷이다. 아버지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를 하더군요. 참 제가 공격할 게 그렇게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입니다. 공격은요, 정확하게 하려면 팩트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부인에 대한 뭐 무슨 줄리 뭐 어쩌고 하는 것도 어제 제가 보기에 본인이 이제 반박을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이제 진위가 어떠냐 하는 걸 검증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뭐 석사학위 2개 가지고 박사학위 받았고 그게 아무리 엉터리로 받았다 할지라도 호스티스 출신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대학 교수를 했다?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는 보지 못했다. 물론 없다고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증을 해보자는 거죠. 20대에 호스티스 생활을 하고 그런데 석사학위 2개, 박사학위 교수, 이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검증을 해보자. 그 다음에 뭐 현직 검사와의 동거설, 뭐 이거는 본인은 자기는 그때 다른 여성들과 함께 살았다,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분도 곧바로 검증될 거 아니냐. 아마 저는 제가 짐작컨대, 저희 그냥 기자 경험으로 봤을 때 짐작컨대 이 부분은 김건희 씨 말이 맞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여권에서 이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면 우선 맨 첫 번째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두 사람에 대한 검증 실패, 이걸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과연 정치할 생각이 있었는가 하는 걸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1년간 또는 최근까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욕심 이런 걸 드러낸 적이 있는가, 현직에 있을 때 그 부분을 팩트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에서는 그걸 검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랬을 거야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서는 아니 설령 윤석열이나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현직에 있을 때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도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이 안 되면 정치를 못하겠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처음에 1% 나왔을 때가 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1월입니다. 작년 1월 한국갤럽 2주차 1월 둘째 주 조사에서 처음으로 1%가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대권 출마한다고 하기 어렵죠. 그렇죠. 1% 가지고는. 그러니까 아마 1%에서 그냥 지지부진해서 그 상태로 있었으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 안 할 생각이 아무리 굴뚝 같아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작년 1월이면 재작년 8월 말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를 했습니다. 그 패밀리를 수사한 것이 90, 11, 12 무려 4개월을 수사해서 거의 기소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조국 패밀리를 수사하면서 내가 대권에 도전해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 수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1%밖에 안 나왔습니다.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웬걸 추미애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고 나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1%가 작년 12월에 13%가 됐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다가 직무정지, 징계 계속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가 되면 나는 정말 이제 대선에 출마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먹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의 분석과 여권의 공격 사이에서 누구 말이 맞느냐 하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저 이렇게 보고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등판을 안 했습니다만 굉장히 자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KBS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공직에 있으면서 수도 없이 검증을 받고 대부분은 드러났던 문제들이다. 처가와 악연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진영과 손을 잡고 이쪽 저쪽 진영으로 한 8, 9년을 계속 사이버상으로 공격을 했다. 경우에 따라 어떤 정치 진영에 악용돼 정치적 공격도 받고 그렇게 지내온 사람이 나다. 굉장히 장기간 이 부인과 관련한 것을 수사했다. 뭐가 있었으면 벌써 나왔다. 있었으면 그걸로 문재인 정부가 절 내쳐야 하는 것 아닌가. 작년 징계사유에도 안 들어갔다. 이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자신감을 보인 배경에 바로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지금 퍼부었던 그 수많은 외압, 압박 이런 것들에 본인들이 그 압박에 대해서 견뎌왔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결정적인 거 뭐 하나를 만약에 잡혔다면, 책 잡힐 일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책 잡힌 것 때문에 아마 쫓겨났을 겁니다. 그런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 스스로 사퇴를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 나에 대해서 뭐 그렇게 파일이 있다고? 그러면 작년에 써먹어서 몰아냈겠지.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주장하는 거에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저는 윤석열, 최재형에 대한 여권의 온갖 전방위적인 공격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확실한 게 있었다면 작년에 그 카드로 써먹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방어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 방어의 핵심은 팩트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걸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느냐, 이 팩트인데 그 팩트가 현재까지 드러난 게 없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권의 공격이 점점 더 그냥 물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데에 바로 공격을 하면서도 여권 스스로 갸우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여권의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